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심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강의하는 그 강의록의 일부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자 강의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 온라인 강의보다요, 오프라인 강의 때 좀 더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 남잖아요, 자료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오히려 농담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얘기하면 한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사는 공간도 있고 같이 쓰는 공간도 있는 곳, 그런 곳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래 있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문이 열리는 거. 우리 집 현관문이 딱 열려서 들어오는 그 공간을 전용 공간이라고 하고요. 현관문 밖의 공간을 우리가 공용 공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요. 그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 뭘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이죠. 제가 흔히 우리처럼 예쁜 공주법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외에도 건축법과 주택법 등이 해당되어 있어요. 가장 큰 범위가 있고 그 아래에 각각의 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법에 따른 공동주택은요,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따른 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그리고 주상복합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5층을 산정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뒤에가 벽으로 막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이 필로티가 있고 위로 4층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 요 필로티는 층수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사용 시 층수 제외하고요.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로 제외합니다.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말고 5층 이상이 아닌 5층 미만, 즉 4층, 4계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주택이 사용하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큰 놈이에요? 연립주택이 더 큰 놈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은 뭘까요? 주상복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가 위에 바로 아파트를 이어서 짓는 것을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 중에서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상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상가예요. 2단지 상가 이래요. 그럼 얘는 주상복합일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이어서 안 했잖아요. 밑에 상가가 있고 그 위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만 주상복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법에 따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유주에 따른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조물주에 누가 있어요? 간물주라고 있습니다. 간물주가 뭐예요? 건물주죠, 건물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주인이 한 명. 근데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각각 사람들에게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주거나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1명인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도 공동주택에 끼워줘. 안 그러겠죠? 굳이 공동주택일 필요가 없지요. 건물주니까. 소유주가 1명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주거 여부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지던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을 하기는 하죠. 근데 잠깐 하죠. 그죠? 그래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될까요? 예,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그 단지형 원룸이라던가 연립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것들은 주거 여부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요, 오피스텔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공동주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네는 뭘까요?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이 같은 특징이 있죠. 큰 거를 나누어서 내 공간도 있고 같이 쓰는 공간도 있고 라는 얘기예요. 즉 집합건물은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집합건물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인 건물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집합건물이라는 큰 틀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주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좀 노른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 대상인 한 개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서는요.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무단지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리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관리가 어려우니까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의무단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27회에 우리 주택관리사 따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좀 크죠? 300세대 이상이면. 두 번째로는 300세대는 안 돼. 근데 150세대 이상이지만 승강기가 있거나 난방이 중앙이 집중식이거나 지역 난방이라면 관리가 더 우리 개별 난방이 관리가 더 쉽겠어요. 중앙 난방이 더 쉽겠어요. 개별이 더 쉽겠죠?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어려운 중앙 집중 난방이라던가 지역 난방 방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의무관리 단지라는 것이고요. 주상복합 중에서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이라 그러면 그것 역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비의무야. 근데 나는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우리 규칙에 맞게 관리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입주민들의 우리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비의무 단지가 의무 단지로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무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고친다면서 계속 못 고치네요.
회계감사 의무단지도 그 회계감사 의무단지도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15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라면 회계감사 의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계감사 의무도 15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인 공동주택이면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의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반대죠.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가 없으면 될까요? 승강기가 없으면 되겠죠. 또 승강기가 없고 그리고 개별난방이면 되겠죠. 개별난방. 그런데 우리는 승강기가 있어요. 근데 개별난방이야. 그럼 의무단지일까요? 비의무단지일까요? 의무단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의무단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149세대예요. 그러면 의무단지일까요? 비의무일까요? 비의무단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강의는 제가 주로 그 온라인 강의 때 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이테시스나 에듀파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집체교육, 그 유탁사나 아니면은 우리 시민대학 같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청에서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그런 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혹시 제 강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